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제 스승이신 이희관 교수님을 만나 뵌 게 저한테는 제일 컸었고, 그 전에 이제 야구 학회를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 만나 뵙고 또 이러면서 또 저도 이제 재활센터를 13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약간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거, 뭐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운동이라는 거는 생체역학이 됐든 운동역학이든 뭐 이제는 생체역학이라 부르니까 운동역학 쪽보다는. 그래서 생체역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일 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스승님이신 이희관 교수님을 뵈면서 이제 역학에 완전 이제 제가 빠지게 됐죠. 이제 일단은 역학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자꾸 각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각도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벡터니까 이제 속도를 표시할 때도 방향을 표시해줘야 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동작에 이제 겹쳐가지고 뭐 화살표라든가 뭐 이렇게 직선, 지면 발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그럼 또 그게 궁금하면 지면 발력기에 얹어놓고 이 친구가 얼마나 오른발 왼발을 잘 누르고 있는지 힘을, 결국 힘이라는 거는 지면에 다 있으니까 이 지면을 얼마만큼 우리가 눌러주느냐가 결국은 지면 발력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거든. 예전에 이런 이제 지도자분들이 보시면 그런 박찬하 선수나 손동료 선수처럼 이 힙의 다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는 옛날 투구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면 발력을 제일 잘 사용하는 예거든요. 얼마만큼 힘을 내려주느냐가 작용한 만큼 반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던지지? 그게 아니고 그 선수가 행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자유로운가를 봐줘야 되거든요. 투수 코치가 있으면 자기 투구 동작에 맞춰서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이제 틀려지고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화면 속에서만 비춰지는 거로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리감이 생기는 게, 역학을 하신 분들은 야구에 대한 기술이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선수들도 그렇고 지도자분들은 또 역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이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장점은 결국은 제가 역학이라는 걸 100% 제가 저희 교수님처럼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야구를 그 역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놓쳤던 거를 역학에서 3차원 동작 분석을 통해서 봐주고, 또 여기에서 놓치는 것들을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테크닉을 봐주면 여기에서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대학교 이제 한 4학년 때는 한 90, 미국 갔을 때 90 한 3마일 거의 한 150 가까이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 제구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속이 한 평균으로 따지면 143, 4?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의 역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했던,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SSC 운동, 신장성 수축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단축성 운동도 또 필요하고 등속성 운동도 우리가 다 필요한데, 거기에서 SSC 운동을 조금 더 가지고 역학을 알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한계점보다는 앞으로 이게 나갈 수 있는 점들이 더 무궁무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좀 문제점은 너무 단축성 운동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수축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력은 옆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가 평창이 되면서 결국 뭐냐면 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게 이 건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 건데, 이런 수축 운동에 의해서 근육 다발이 커지면은 이게 아래 위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커지기 때문에 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건은 우리 몸에서 평균적으로 23%가 늘어나면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웨이트 트레이닝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단축성 운동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우리가 단축성 운동에서 근육을 비대하게 만들어주면 건이라는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은 뼈하고 근육하고 연결하는 브릿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은 23% 정도가 늘어나면 끊어지는 게 평균적이기 때문에 이런 단축성 운동을 좀 피하는 게 비율을 좀 낮춰주는 게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신장성 수축 운동을 좀 더 늘려주면 파워적인 면에서 좋아지는 거죠. 단축성 운동하고 실제로 수축 운동은 같은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바이셉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뭐 공을 던지거나 칠 때 우리가 주동근이 자꾸 늘어나니까 기란근을 만들자고 해서 이걸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운동은 기능적으로 우리가 잘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잘 또 공을 던질 수 있게끔 잘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공을 던지면 1년에 몇천 개, 뭐 프로에 가면 거의 7, 8천 개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7, 8개는 던질 수 있는 기능적인 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너무 그 이상의 하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바이셉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근다발이 수축을 하면서 얘가 옆으로 늘어나게 되면 근육이 비대가 되면 결국은 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퍼포먼스를 저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체 같은 경우도 이제 햄스트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수축 운동에만 늘어져 있지 이렇게 늘어날 때 다치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다 우리는 수축 운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공을 던지거나 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얘가 신장을 할 때 던지고 신장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근육은 자기 스스로 신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쪽 면이 단축을 할 때 얘가 신장을 하는 거지 스스로는 신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근육들이 우리가 단면적인 근육을 너무 많이 키우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근육만 쓰는 게 없거든요. 협응해서 근육을 쓰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들이 전부 단면적으로 하나의 근육만 키우게끔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